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리 가설 검정과 추정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는 가설 검정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13주, 14주 차에 추리 통계, t-테스트, 아노바, 상관 회귀 무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 절차라는 거를 거칠 거예요. 통계적인 의사결정인데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죠? 오차가 있다. 그 오차를 우리는 유의 수준 또는 유의 확률이라고 불렀어요. 7단계의 가설 검정 절차는 역사적으로는 먼저 제시가 됐는데 인간이 직접 그 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최대 오차, 최대 오차를 먼저 연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을 기각할 확률, 최대 확률 5%까지는 나는 용인하겠다. 1%까지, 학문에 따라서는 1%까지, 뭐 0.1%까지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7단계 가설 검정 절차였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실제로는 소수점 15채짜리 뭐 혹은 16채짜리까지도 그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가지고 나애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이 이제 실제로는 거짓일, 정확히 얘기하면 연가설이, 연가설이 참여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정확히 계산이 되는데 그 확률을 우리는 유의 확률, p-밸류 이렇게 칭하고 유의 확률을 논문에도 보고서에도 써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계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다음 주부터 추리통계 실습을 해볼 건데 오늘은 이제 기술통계 실습을 해볼 거고요. 우리 추리통계 실습을 할 때 단계를 먼저 보면은 가설을 먼저 진술하라 이렇게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호 배반적이면서 이제 포괄적인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합치면 전체 사건의 수가 되는 그래서 평균의 차이는 있다, 없다, 크다, 크거나 작다, 작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등호 가설, 부등호 가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연가설이 기각이 됐을 때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을 할 때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추정.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리 통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리 통계에서는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인 통계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평균의 차이가 없다면 추리할 게 없죠. 근데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면 얼만큼 있니 하는 게 추정이에요. 얼만큼이니? 그 얼만큼을 하나의 값으로 소득의 차이가 남녀별 평균 소득의 차이가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추정하는 거를 점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만 있으면 되지? 구간 추정은 왜 필요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구간 추정이 필요한 이유는 전수조사했으면 구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표본을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을 이제 이론적으로 100번 정도 뽑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번 중에 97.5, 뭐 2.5에 해당이 되는 구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이 날 때는 뭐 200만 원,
적게 차이 날 때는 50만 원.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100번 중에 95번은 이 구간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구간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점 추정, 구간 추정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 11주차에도 변수의 타입 여러분들 좀 어려웠죠. 데이터의 구조, 뭐 어레이 리스트 이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12주차에 가설 검정할 때도 여러분들 유의 수준, 유의확률 좀 헷갈리는 개념들 있었고 타입 1 1.5차, 타입 2 2.5차, 알파, 베타 이것도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이 오늘 2차 시 내용, 이 내용이 우리 전체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반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통계를 떠받드는 7개의 기둥 중에 합계와 산술평균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술 통계에서 추리 통계로 넘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떠받드는 기둥이 뭐냐면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중심극한 정리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이제 증명을 통해서 정리로 도출된 건데 중심극한 정리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중심극한 정리가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 추리통계 배울 필요가 없는데 이 중심극한 정리가 나오면서 이제 추리통계에 기반이 돼서 우리 추리통계, t-테스트, 아노바, 뭐 상관과 회귀 모형 이런 거를 이제 다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루긴 했지만 가설 검정을 했을 때 우연히 이게 차이가 나는 거냐 이제 그런 차이를 표지보차 차이가 아닐 때 우리가 또 표준 오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표지보차 우리 통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중심극한 정리가 뭔지, 표지보차가 뭔지, 표준 오차는 또 뭔지, 추정에는 이제 포인트와 인터벌,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 추정이 있는데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실제로는 이제 점 추정과 구간 추정 다 공식으로 우리가 도출해서 적용하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정은 기본적으로는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가 있을 때 모수와 통계량 제가 얘기했죠. 모집단 분포라는 거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인데 이 모집단 분포의 특성을 모수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표본은 모집단, 만약에 모집단이 100명이다. 그 중에 10명을 뽑으면 10명이 표본. 영어로는 이제 모집단이 population, 표본이 sample, population distribution, sample distribution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표본에서의 확률 변수의 분포인데 그때 이제 표본의 특성 값을 통계량 앞에 끝에 S까지 붙으면 통계학이 되는 거고 이제 S가 없고 그냥 틱으로 끝나는 게 통계량.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의 추리 통계 추정은 결국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다. 이게 핵심적인 논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 용어의 설명이 많이 나오네요. 예. 임의 표집이라는 개념이 있어. 임의 표집. 임의 표집은 뭐냐? 모집단을 구성하는 이게 대표성.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레프리젠터티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인구 5,300만 명을 대표하기 위해서 300명을 뽑죠. 보통 13명, 17만 명에 해당하는 대표를 뽑는 거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럴 때 과연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느냐. 그런데 이 뽑힐 확률이 A 국회의원이 뽑힐 확률과 B 국회의원이 뽑힐 확률이 일단 이제 동일해야 되고 A가 뽑히면 자연히 B가 뽑힌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상호 독립. 그래서 P 확률, A가 뽑힐 확률 PA와
B가 뽑힐 확률 PB가 동일하고 두 개의 교집합은 없는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표본을 어떻게 뽑았다? 랜덤으로 샘플링을 했다. 그게 우리 양적 연구, 실험 연구에서 진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랜덤 샘플링의 개념이기도 해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표성을 띈다.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성질을 띈다. 이렇게 이미 표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 표집을 하면은 당연히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와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은 차이가 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표집을 내가 했어. 이미 표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와 내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5,300만 명을 대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딱 2명만 뽑는다. 그러면 이 2명 중에 1명은 뭐 이제 보수를 대표하고 1명은 진보를 대표하고 그럼 1명 중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샘플 수가 작을 때라든지 아니면 샘플이 큰데 이 국회의원을 출마하려면 선거 자금을 뭐 100억씩 내라. 그러면 이제 100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 300명을 뽑든 500명을 뽑든 잘 사는 사람들만 뽑힐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임의 표집에 해당이 안 되는 조건이긴 한데 일단 임의 표집을 하더라도 우연히 앞에서 우리 다뤘던 가설 검정할 때 우연 얘기했죠. 우연히 뭐 진보를 대신하는 사람,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뽑힐 수가 있어. 1명 더 추가로. 그럴 때 우리는 그 차이,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 중에 우연히 원인은 뭐야? 표본이 이제 잘못 뽑혀가지고 표본을 뽑는 거를 우리는 샘플링, 표본은 샘플, 표본을 뽑는 과정 절차를 표집, 샘플링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표집 오차, 정확하게는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 만약에 모집단의 평균 월소득을 구해봐요. 그랬더니 평균 300만 원. 표본의 월소득 평균을 구해봐요. 그랬더니 300만 원. 두 개가 같아. 그때는 표집 오차가 얼마일까요? 표집 오차는 0이에요. 표집 오차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이미 표집이 잘 됐는데 그렇지 않고 모집단은 300만 원인데 표본은 280만 원. 20만 원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뽑았는데 이렇게 랜덤하게 뽑았는데도 우연히 소득이 적은 사람만 뽑혀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하는데 이 표집 오차가 항상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표집 오차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로 집단의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 혹은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우리 설명이 오늘 다룰 이 중심극한 정리와 표집 오차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표집 분포, 이렇게 통계량의 분포. 좀 말이 어렵죠? 통계량이란 뭐냐면 표본의 특성. 만약에 100명 중에 10명만 뽑아가지고 모집단은 100명인데 그 중에 내가 10명만 뽑아가지고 월소득을 구해봤더니 100만 원. 그러면 그 100만 원이 한 번만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번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명 중에 10명을 100번 뽑아. 그러면 몇 개의 평균값이 존재하냐면 10명의 월소득의 평균값이 100개가 존재.
100개가 존재하면 100개 다 동일한 숫자가 나온다. 그건 이제 표지보차가 제로란 얘기지. 표지보차가 제로인데 이제 표지보차가 제로가 아닌 경우는 어쩔 때는 101만 원, 혹은 100만 원, 99만 원, 100만 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값이 총 몇 개가 나온다? 100개가 나온다. 그거의 분포를 우리는 표집 분포라고 부른다. 현실적으로는 모집단 100명 중에 10명을 한 번만 뽑지만 반복해서 100명 중에 10명을 100번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 뽑을 때마다 표본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분포가 표집 분포이고 여기서 표준 오차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표준 오차라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변산의 측정치 중에 평균을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걔가 편차 점수라고 불렀고 그 편차 점수를 다 더해서 합계를 내면 항상 0이 되니 0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합계를 구한 다음에 사례수로 나눠줬는데 그게 분산이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준 오차는 여러분들 용어가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앞에서 구한 100명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한번 구해. 그거를 100번 구하면 100개 값이 나오고 100개 값의 평균도 다시 구할 수 있겠죠. 평균도 구할 수 있고 100개 값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 100명 중에 10명 뽑아가지고 한 번 구했을 때 표본 평균 이거에 이제 100개의 분포가 있으면 그 100개의 분포의 표준 편차를 용어가 혼동스러우니까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2.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이제 표준 오차 정확한 이제 데피니션 정의는 표본 통계량의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유명한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도출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수업을 듣고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게 이 중심극한 정리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해서 첫 번째 단서가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어떻게 보면 단서가 없는 건데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든 이항 분포이든 뭐 이제 다양한 다항 분포이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앞에서 100명 중에 10명 뽑아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하는데 걔를 100번 하면 100개의 값 생긴다고 그랬죠. 그 100개의 값을 우리가 임의 표집 분포라고 했는데 이 임의 표집 분포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는 게 뭐예요? 표본의 크기라는 게 100명 중에 10명을 뽑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20명을 뽑아. 100명 중에 30명 뽑아. 40명, 50명, 60명. 100명 중에 99명 뽑아. 그러면 점점점 그 표본 평균의 임의 표집 분포 다시 그걸 100개 뽑아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그 평균 값은 뭐랑 동일해지냐면 여기서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고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사례수의 루트를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우리가 추리 통계를 하게 된 거고, 다르게 설명을 하면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남녀별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게 표집 오차, 샘플을 잘못 뽑아가지고 생긴 오차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거를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여러분들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심극한 정리는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임의 표집 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평균은 여기서 평균은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뮤 그릭 문자로 쓴 거예요. 뮤랑 같아지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 이것도 그릭 문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 시그마 이거를 사례수의 루트 씌운 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인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중심극한 정리였고 이런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t-테스트 할 때 이 중심극한 정리가 다시 나올 겁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t-검정하는 논리를 세우게 되고 t-검정을 일반화시킨 f-검정 이런 걸 이용해서 상관과 회귀도 우리가 추리 통계를 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던 추정은 가설 검정해가지고 연가설이 기각이 돼, 대립가설이 재택이 돼. 그러면 남녀 간 월소득의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만큼 100만 원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점추정. 그런데 이제 점추정이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얘는 한 번만 뽑은 건데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이 뽑을 수 있고 약 100번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번 뽑았을 때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게 뭐였냐면 표준 오차. 표준 오차를 계산했는데 만약에 100번 뽑았을 때 뭐 99만 원, 100만 원, 101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숫자만 나와봐요. 그러면 이 표준 오차는 상당히 적게 나오겠죠. 근데 100번 뽑았는데 언제는 뭐 만 원, 언제는 100만 원, 언제 200만 원. 이렇게 하면 표준 오차가 크게 나오겠지. 그래서 구간 추정 값은 요 표준 오차 영향을 받아요. 표준 오차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점 추정 값이 100만 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표준 오차가 작으면 뭐 99에서 101만 원일 확률이 95% 아니면 99% 이렇게 되는데 표준 오차가 크면은 표준 오차가 큰 경우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일 확률이 95%, 99% 이렇게 우리가 추정값을 제시해 주는 거를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을 제시한다 하는데 정확히 확률로 95% 많이 쓰는 거는 95% 고등학교 때 한번 등장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99% 신뢰 구간 영어로는 이제 confidence interval 대문자로 CI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용해서 추정하는 거를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부른다. 네,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았네요. 이번 12주차에는 우리가 좀 이제 추리 통계, 기술 통계에서 추리 통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문법들을 배웠는데 가설 검정을 배웠었고 특히 추정 중에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 표본 분포,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건데 그러려면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집할 때 랜덤으로 표집해야 되는데 랜덤 표집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A가 뽑힐 확률과 B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고 A가 뽑히는 게 B가 뽑힌 영향을 주지 않은 상호 독립 이런 거를 우리가 랜덤 샘플링 임의 표지라고 부르고요. 그럴 때 이제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차이의 원인이 표집 때문인 경우는 표집 오차라 부른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100명 중에 10명을 뽑는데 실제로 한 번만 뽑지만 100번 뽑았다고 가정하고
그 100번 뽑은 거의 값의 평균을 100개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100개의 분포에서 표준 편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표준 오차이다. 자,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는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표본 평균의 임의 표집 분포는 뭐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점점 모집단하고 같아지면 상식적으로도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뮤에 근접해 가고, 근데 이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근접해 가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추정에는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점 추정과 확률, 신뢰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구간 추정. 많이 쓰는 거는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이렇게 이제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설과 이 이제 추정에 대해서 별다른 우리 실습은 없고 우리 지난주 기술 통계에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